그날 이후 그 소문은 조용히 퍼져나갔다. 신문에도 뉴스에도 나오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재계 사람들 사이에서는 빠르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서지 않는 회장님을 혼자 힘으로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사람에게 현금 100억. 처음엔 다들 웃어넘겼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휠체어 신세를 질 수 있고 그걸 돈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이야기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문에 덧붙여진 조건이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놓았다. 의사, 치료사, 간병인, 친인척은 모두 제외. 오직 일반인만 가능하다는 조건이었다. 사람들은 그제야 이 공고가 단순한 기행이 아니라는 걸 눈치챘다. 김태원 회장. 한때 대한민국 산업 지형을 바꿨다고 불리던 인물. 그의 이름 석자만으로도 은행 대출이 움직이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의 그는 하루 대부분을 휠체어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는 노인이었다. 병은 없었다. 신경에도 근육에도 이상이 없다는 진단은 이미 여러 차례 나왔다. 문제는 다리가 아니라 마음이었다. 그는 더 이상 서고 싶어 하지 않았다. 회장을 오래 보좌해온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그가 마지막으로 일어섰던 날이 언제인지. 그것은 회사에서 완전히 손을 뗀 날이었다. 회장직에서 물러나고 명예회장이라는 직함만 남았던 그날 이후 그는 서서히 변했다. 회의실에서도 행사장에서도 결국 휠체어를 선택했다. 처음엔 편해서라고 했다. 나중에는 굳이 서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그는 정말로 서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공고가 나간 뒤 도전자는 생각보다 많았다. 돈 때문만은 아니었다. 재벌 회장을 일으킨 사람이라는 타이틀은 어떤 상금보다도 매력적으로 들렸기 때문이다. 심리 상담가가 찾아와 회장의 어린 시절을 분석했고 유명 강연가는 인생의 의미를 이야기했다. 어떤 이는 회장의 업적을 읊으며 아직도 당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나 회장은 고개를 끄덕일 뿐 단 한 번도 휠체어에서 몸을 떼지 않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도전자들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다. 그들은 설득하고 다그치고 때로는 감동을 강요했다. 하지만 회장은 매번 같은 말만 남겼다. 그 말 다 들어봤네. 마치 이미 모든 정답을 알고 있는 시험지 앞에 앉아 있는 사람처럼 그는 어떤 말에도 반응하지 않았다. 그렇게 하나둘 포기하고 돌아갔고 사람들은 속으로 생각했다. 역시 불가능한 일이라고. 마지막 날이 다가왔을 때 관리팀조차 기대를 접고 있었다. 그때 한 사람이 회장실로 들어왔다. 눈에 띄지 않는 옷차림, 허리를 약간 굽힌 자세. 그는 자신을 전직 야간 경비원이라고 소개했다. 화려한 경력도 말솜씨도 없었다. 단지 정해진 시간에 찾아와 회장 앞에 앉았을 뿐이었다. 그는 설득을 시작하지 않았다. 오히려 회장을 한참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했다. 회장님, 전 회장님을 세우러 온 게 아닙니다. 방 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졌다. 보좌진은 당황했고 회장은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다. 남자는 이어서 말했다. 서고 싶지 않은 사람을 억지로 세우는 건 폭력입니다. 그 말은 그동안 누구도 하지 않았던 말이었다. 남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공장에서 20년을 일했고 퇴직하던 날 아무도 인사를 하지 않았다고. 그날 집에 돌아와 하루 종일 앉아만 있었고 그때 깨달았다고 했다. 서지 않는 게 편한 게 아니라 서고 싶지 않은 마음이 문제였다는 걸. 그는 회장에게 선택을 넘겼다. 일어나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다시 위대해질 필요도 없다고 했다. 다만 이렇게 말했다. 회장님이 앉아 계신 건 실패가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끝낼지 여기서부터 다시 볼지는 회장님 몫입니다. 그 말 이후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설득도 기대도 없이 그 자리를 떠났다. 며칠 후 새벽 아무도 없는 회장실에서 작은 움직임이 포착됐다. 회장은 혼자 휠체어에서 몸을 앞으로 숙였다. 손잡이를 놓고 바닥을 디뎠다. 그리고 아주 느리게 그러나 분명하게 일어섰다. 누군가를 보여주기 위해서도 상금을 주기 위해서도 아니었다. 그저 더 이상 앉아있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순간 회장은 처음으로 자신이 아직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다. 그날 이후 100억의 주인은 정해졌다. 하지만 회장은 말했다. 그 사람은 나를 세운 게 아니다. 내가 일어날 수 있게 비켜준 사람일 뿐이다. 그리고 그 말은 오래도록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됐다. 사람은 누군가의 말로 일어서지 않는다. 스스로 일어서고 싶어질 때, 그 옆에 아무도 밀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 비로소 움직인다는 사실을 말이다. 김태원 회장. 그의 이름은 한때 대한민국 경제 기사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던 이름이었다. 직원 수만 5만 명, 계열사 수십 개. 그의 한마디에 공장이 세워지고 그의 결단 하나에 수천 명의 인생이 바뀌던 시절이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움직이는 기업이라고 불렀고 회장은 그 말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늘 서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회의실에서도 현장에서도 심지어 짧은 보고를 받을 때조차 그는 앉지 않았다. 서서 듣고 서서 판단하고 서서 지시했다. 그게 그의 방식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김태원 회장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그는 넓은 회장실 한가운데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창밖을 향한 채 하루 대부분을 그 자리에서 보냈다. 누군가 들어와 인사를 해도 고개만 살짝 끄덕일 뿐 몸을 움직이지 않았다. 한때 늘 곧게 펴져 있던 그의 허리는 휠체어 등받이에 자연스럽게 기대어 있었고 다리는 담요로 덮여 있었다. 처음 그를 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했다. 아, 이제 정말 몸이 안 좋아졌구나. 그래서 병원을 찾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병원들이 그를 찾았다. 국내 최고라는 대학병원 교수들이 차례로 회장을 진단했고 해외에서 이름난 전문의들도 초청됐다. 검사 결과는 늘 같았다. 신경 손상도 없고 근육 위축도 없었다. 혈류에도 큰 문제는 없었다. 숫자로 보면 그의 다리는 또래 평균보다 오히려 더 건강한 편에 속했다. 그 결과를 들고 의사들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회장님, 하반신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습니다. 잠시 뜸을 들인 뒤 그들은 이렇게 덧붙였다. 문제는 의지입니다. 그 말은 회장실 공기를 묘하게 만들었다. 의사들은 그 표현이 얼마나 잔인하게 들릴 수 있는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다른 설명이 없었다. 회장은 걸을 수 있었다. 일어설 수도 있었다. 단지 그렇게 하지 않을 뿐이었다. 의사 한 명이 용기를 내어 다시 설명했다. 회장님께서는 걷지 못하시는 게 아니라 서지 않기로 선택하신 상태로 보입니다. 그 말에 회장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부정하지도 화를 내지도 않았다. 그저 한참 동안 창밖만 바라보다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게 문제인가요? 그날 이후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했다. 이건 병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김태원 회장은 다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앉아있는 사람이라는 걸 말이다. 그는 누구보다 오랫동안 서 있었던 사람이었다. 회사가 위기일 때도 직원들이 흔들릴 때도 그는 늘 앞에 서 있었다. 누군가는 말했다. 회장님은 평생 서서 살았으니 이제는 앉을 자격이 있다고. 하지만 회장은 그 말을 듣고도 일어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그 말이 그를 더 깊이 앉게 만들었다. 그가 마지막으로 스스로 일어섰던 날은
회장직에서 완전히 물러난 날이었다. 그날 그는 이사회실에서 자리에서 일어나 마지막 인사를 했다. 그리고 그게 끝이었다. 이후 그는 점점 서 있는 시간을 줄였다. 처음엔 피곤해서라고 했다. 다음엔 굳이 서 있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그는 아예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휠체어는 편이었지만 곧 선택이 되었고 나중에는 그의 일부가 되어버렸다. 사람들은 속으로 수군거렸다. 의지가 꺾인 거 아니야? 이제 인생을 내려놓은 거지. 하지만 회장은 그런 평가에 관심이 없었다. 그는 이미 자신에게서 많은 것을 내려놓은 상태였다. 더 이상 결정을 내릴 필요도 없었고 누군가를 이끌 필요도 없었다. 그는 말하자면 인생에서 가장 오랫동안 짊어졌던 역할을 내려놓고 난 뒤 텅 빈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이었다. 그가 서지 않는 이유를 묻는 사람은 많았지만 그에게 왜 앉아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모두가 일어나라고만 했다. 다시 예전처럼 서보라고,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하지만 김태원 회장은 알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예전의 자신으로 서고 싶지 않다는 걸. 그래서 그는 걷지 않는 게 아니라 서지 않기로 선택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이야기는 시작된다. 한 사람의 다리가 아니라 한 사람의 선택에 관한 이야기. 서지 않는 회장님, 그가 왜 앉아 있었는지를 이해하려는 사람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던 그 시점에서 말이다. 김태원 회장은 어느 날 아주 조용히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회장실도 아니었다. 외부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작은 회의실 창문에는 커튼이 내려져 있었고 참석자는 손에 꼽을 정도였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늘 그렇듯 천천히 숨을 고른 뒤 미리 준비된 종이 한 장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 종이에는 짧은 문장 몇 줄만이 적혀 있었다. 그러나 그 문장은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 모두를 굳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서지 않는 나를 스스로 일어서게 만드는 사람에게 현금 100억을 주겠다. 순간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다. 누군가는 농담으로 받아들이려 했고 누군가는 그 의미를 이해하려 애썼다. 하지만 회장의 표정에는 농담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고개를 들고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며 덧붙였다. 조건이 있다. 그가 말한 조건은 더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의학적 치료는 전면 금지. 물리치료, 약물, 장비 사용 모두 불가. 강압이나 협박 역시 금지였다. 누군가 억지로 일으키거나 압박을 가하는 순간 그 도전은 즉시 끝난다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못 박듯 말했다. 가족과 임직원은 참여할 수 없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보았다. 누군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회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답했다. 말과 태도, 그리고 시간. 그거면 충분하다. 그 말은 더욱 알 수 없었다. 사람을 세우는데 말과 태도만으로 가능하다니. 더구나 그것이 김태원 회장이라면 말이다. 이 소식은 공식 발표 없이도 빠르게 퍼져나갔다. 기자들에게는 흘러가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사람들 귀에는 잘 들어갔다. 재계 사람들 사이에서는 수군거림이 시작됐다. 노인의 고집일 뿐이야. 돈이 너무 많아서 별걸 다 해보는 거지. 어떤 이는 이렇게 말했다. 저건 상금이 아니라 미끼야. 누군가를 조롱하려는 거겠지.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했다. 회장이 앉아 있는 이유를 단순한 고집이나 기행으로 치부해버렸다. 하지만 회장은 이 공고를 가볍게 던진 것이 아니었다. 그는 오랫동안 이 결정을 준비해왔다. 수많은 의사의 말을 들었고 수많은 사람의 조언을 들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했다. 일어나셔야 합니다. 아직 할 일이 많으십니다. 그 말들은 정답처럼 들렸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마음을 전혀 움직이지 못했다. 그는 그 이유를 알고 싶어졌다. 왜 사람들은 늘 자신을 움직이게 하려 들기만 하는지, 왜 아무도 자신이 왜 앉아 있는지를 묻지 않는지. 그래서 그는 이 시험을 생각해냈다. 돈은 수단일 뿐이었다. 100억이라는 숫자는 사람을 모으기 위한 장치였다. 그는 알고 있었다. 진짜 목적은 상금을 타는 사람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드러날 사람들의 태도라는 걸. 그는 사람을 보고 싶었다. 자신의 앞에 앉아 있는 노인을 어떻게 대하는지, 목적 앞에서 얼마나 쉽게 조급해지는지, 그리고 과연 누군가가 자신을 대상이 아닌 사람으로 볼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다. 그는 분명히 말했다. 나는 아직 사람을 시험하고 싶다. 그 말은 오만처럼 들릴 수도 있었지만 실은 반대였다. 그는 더 이상 회사도 시장도 시험할 수 없었다. 하지만 사람은 여전히 궁금했다. 자신이 평생을 함께 일했던 사람들, 그리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말이다. 그는 알고 싶었다.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정말로 상대를 존중할 수 있는지, 아니면 결국 목적을 위해 움직이는 수단으로만 보는지. 공고가 나가자 지원 문의가 쏟아졌다. 방법을 묻는 전화, 조건을 확인하는 연락이 이어졌다. 얼마나 오래 설득해야 합니까? 성공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 질문들 하나하나가 회장의 마음을 더욱 굳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이미 결과부터 계산하고 있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었는데 말이다. 회장은 이렇게 생각했다. 누군가는 분명 자신을 일으키려 하지 않는 사람이 나타날 거라고. 누군가는 상금을 내려놓고 결과를 포기한 채 그저 자신 앞에 앉아줄 거라고. 그는 그 가능성 하나에 이 시험을 걸었다. 100억은 크지만 자신의 남은 시간을 생각하면 결코 아깝지 않았다. 오히려 값싸게 느껴질 정도였다. 그래서 그는 끝내 공고를 철회하지 않았다. 비웃음도 오해도 그대로 두었다. 세상은 늘 겉으로 보이는 것만 판단한다는 걸 그는 이미 수십 년 동안 겪어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시험은 서지 않는 회장님을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누가 끝까지 사람으로 남을 수 있는지를 가려내기 위한 자리였다. 이제 사람들은 하나둘 그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100억을 향해. 하지만 회장은 다른 것을 보고 있었다. 그가 정말로 알고 싶었던 건 과연 누가 그 돈보다 사람을 먼저 볼 수 있는지였다. 공고가 나간 뒤 회장실 앞은 조용했지만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결코 단순하지 않았다. 수십 명이 도전 의사를 밝혔다. 처음엔 회장 측에서도 예상보다 많은 숫자에 놀랐다. 100억이라는 금액 때문만은 아니었다. 사람들은 저마다 확신에 차 있었다. 저 정도라면 내가 할 수 있다. 말로 사람을 움직이는 게 내 직업이다.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문을 두드린 사람들이 하나둘 회장 앞에 앉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들어온 사람들은 유명 강연가들이었다. 대형 강당을 가득 채우던 목소리, 수많은 사람을 울리고 웃겼다는 화려한 이력. 그들은 회장 앞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또렷한 발음과 힘있는 어조로 회장의 업적을 나열했다. 회장님은 대한민국 경제의 산증인입니다. 회장님이 걸어온 길은 수많은 사람의 희망이었습니다. 말은 유려했고 내용은 감동적이었다. 그러나 회장은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일 뿐 몸을 움직이지 않았다. 강연이 끝났을 때 그는 조용히 한마디만 했다. 그 말 예전에도 들었네. 다음은 심리 상담 전문가들이었다. 그들은 회장의 눈빛과 손짓 하나까지 분석하려 했다. 어린 시절 이야기, 성공 이후의 공허함,
권한을 내려놓은 뒤의 상실감까지 조심스럽게 짚어냈다. 어떤 이는 회장의 마음속 상처를 이해한다고 말했다. 회장님은 지금 인생의 공백기에 계신 겁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 말들은 논리적이었고 틀린 말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 역시 회장의 마음을 움직이지는 못했다. 상담이 끝나자 회장은 여전히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다. 그리고 역시 같은 말을 남겼다. 다 알고 있는 이야기네. 성공 코치들도 줄을 이었다. 그들은 목표와 동기부여, 다시 설정해야 할 인생의 미션을 이야기했다. 아직 회장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목표를 세우실 때입니다. 그들은 미래를 말했고 가능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회장은 그 말이 오히려 부담처럼 느껴졌다. 그는 이미 수십 년 동안 목표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었다. 더 이상 목표를 세우고 싶지 않았고 누군가의 기대를 짊어지고 싶지도 않았다. 그래서 그는 또다시 같은 말로 대답했다. 그 말도 다 들었네. 종교 지도자들도 찾아왔다. 어떤 이는 기도를 제안했고 어떤 이는 신의 뜻을 이야기했다. 회장님께는 아직 사명이 남아 있습니다. 일어나는 것이 곧 은총입니다. 그 말들은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있었다. 회장은 그 말을 끝까지 들었다. 그리고 잠시 침묵한 뒤 아주 담담하게 말했다. 신의 뜻이라면 지금 이 모습도 뜻이겠지요. 그 말 앞에서 더 이상 이어갈 수 있는 대화는 없었다. 도전자들은 하나같이 회장을 세워야 할 대상으로 보았다. 그에게는 반드시 다시 일어나야 할 이유가 있다고 믿었고 그 이유를 설명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아무도 묻지 않았다. 왜 그는 앉아있기로 했는지, 무엇이 그를 그 자리에 머물게 했는지, 모두가 답을 주려 했지만 질문을 던진 사람은 없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회장실 분위기는 묘하게 변해갔다. 처음엔 자신만만하던 사람들도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다. 회장의 반응이 없다는 사실이 그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어떤 이는 감정을 더 끌어올렸고 어떤 이는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그럴수록 회장은 더 조용해졌다. 그는 듣고 있었지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았다. 마지막 도전자가 나간 뒤 회장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보좌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계속 진행하시겠습니까? 회장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계속하지. 그리고 덧붙였다. 아직 진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못 만났네. 그날 이후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어. 저 회장은 애초에 일어날 생각이 없는 거야.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이들도 많았다. 하지만 회장은 알고 있었다. 아직 이 시험은 끝나지 않았다는 걸. 실패한 이유는 단 하나였다. 그들은 모두 회장을 일으키려 했지만 회장의 자리에 앉아보려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시험은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필요해지는 순간 회장이 처음으로 누군가를 기다리기 시작한 시점이었다. 모두가 지쳐있을 즈음이었다. 수십 명이 다녀간 회장실은 이미 많은 말을 삼킨 공간이 되어 있었다. 설득도 감동도 논리도 더 이상 새롭지 않았다. 보좌진조차 다음 도전자에게 큰 기대를 걸지 않았다. 어차피 또 비슷한 사람이 들어올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때 마지막 참가자가 도착했다는 연락이 들어왔다. 그는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이었다. 70대 초반의 평범한 남자. 키도 크지 않았고 옷차림도 단정했지만 특별할 것 없는 회색 계열의 점퍼 차림이었다. 소개서라고 내민 종이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전직 야간 경비원.
학력도 경력도 자격증도 없었다. 그 종이를 본 실무자는 잠시 망설였다. 정말 이 사람을 들여보내야 하나 싶었다. 하지만 규정상 문제는 없었다. 그래서 그는 조용히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방 안에 들어선 남자는 주변을 둘러보지 않았다. 벽에 걸린 그림도 값비싸 보이는 가구도 그의 시선을 끌지 못했다. 그는 그저 회장이 앉아 있는 방향으로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말투는 투박했고 목소리는 크지도 작지도 않았다. 안녕하세요. 그게 전부였다. 보자지는 속으로 생각했다. 저 사람이 백어? 회장 역시 그를 한참 바라봤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았다. 자신감 넘치는 눈빛, 계산이 담긴 미소, 긴장과 욕심이 섞인 표정. 하지만 이 남자는 달랐다. 긴장한 기색도 기대하는 눈빛도 없었다. 마치 정해진 시간을 보내러 온 사람처럼 차분했다. 회장은 아무 말 없이 그를 앉게 했다. 그리고 늘 그렇듯 먼저 말할 기회를 줬다. 그러나 남자는 바로 입을 열지 않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어색했지만 불편하지는 않았다. 그동안의 도전자들은 이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먼저 말을 쏟아냈다. 하지만 이 남자는 달랐다. 그는 침묵을 채우려 하지 않았다. 마치 그 시간마저도 필요하다는 듯 천천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보자지는 점점 불안해졌다. 말을 안 하면 탈락 아닌가? 하지만 회장은 그를 재촉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침묵 속에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과 같은 속도로 시간을 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결국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왜 왔습니까? 남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냥 공고를 받습니다. 그 대답은 너무 담백해서 오히려 더 눈길을 끌었다. 돈 때문이라고도 도전해보고 싶어서라고도 하지 않았다. 회장은 다시 물었다. 내가 왜 앉아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남자는 고개를 저었다. 모릅니다. 그리고 덧붙였다. 알려고도 안 했습니다. 그 말에 방 안의 공기가 순간 멈췄다. 그동안 이 자리에 왔던 사람들은 모두 회장의 이유를 해석하려 들었다. 하지만 이 남자는 해석을 거부했다. 그는 설명하려 하지 않았고 판단하지도 않았다. 그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태도였다. 사람들은 속으로 더 확신했다. 이 사람도 오래 못 버티겠구나. 기대도 없고 전략도 없어 보였다. 하지만 회장은 달랐다. 그는 처음으로 이 남자를 도전자가 아니라 동석자처럼 느끼고 있었다. 상대를 움직이려는 기색이 없다는 점, 결과를 계산하지 않는 태도. 그것은 이 시험에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모습이었다. 남자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고 회장 역시 말없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시간은 흘렀지만 누구도 그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았다. 남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았고 회장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도 않았다. 그저 그 자리에 있었다. 그 평범함이 오히려 이 공간에서는 가장 비범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그 순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변화의 조짐이 아주 미세하게 시작되고 있었다. 이 남자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회장은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일으키러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곧 이 이야기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게 된다. 그는 회장 앞에 앉아 있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적어도 사람들이 기대하는 행동은 하지 않았다. 설득을 시작하지도 않았고 회장의 과거를 치켜세우지도 않았다. 시간이 흘러도 그는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다. 회장실에는 오래된 시계 소리만 낮게 울렸다. 보자지는 이 침묵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몰라 서로 눈치를 보았다. 이곳에 들어온 사람 중
이렇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경우는 처음이었다. 잠시 후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세우러 왔네. 그 말에는 질문과 확인이 섞여 있었다. 그때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대답했다. 그렇겠죠. 그리고 잠시 머뭇거리더니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을 꺼냈다. 회장님, 전 회장님을 세울 생각이 없습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눈에 띄게 달라졌다. 보좌진 쪽에서 미세한 소리가 났고 누군가는 무심코 숨을 삼켰다. 이 시험의 전제가 무엇인지 이 남자가 알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회장은 아무 표정 변화 없이 그를 바라봤지만 눈빛은 이전과 달랐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시선이었다. 남자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서고 싶지 않으신 분을 왜 세워야 합니까? 그 말은 공격적이지 않았고 도전적이지도 않았다. 그저 사실을 묻는 듯한 어조였다. 그동안 이 방에서 들었던 수많은 말과는 정반대였다. 사람들은 늘 회장이 서야 할 이유를 설명했지만 이 남자는 서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인정하고 있었다. 회장은 그제야 몸을 약간 앞으로 기울였다. 처음으로 휠체어에 기대 있던 자세를 바꾸었다. 그는 남자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 시선에는 분노도 없었고 불쾌함도 없었다. 대신 묘한 집중이 담겨 있었다. 그럼 왜 왔나?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다. 남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솔직하게 답했다. 회장님이 왜 앉아 계신지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그 말에 보좌진은 다시 한번 놀랐다. 지금까지 누구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모두가 말하려 했지 들으려 하지는 않았다. 회장은 그 대답을 곧바로 받지 않았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러나 그 침묵은 이전과 달리 무겁지 않았다. 남자는 그 침묵을 존중했다. 말을 보태지 않았고 분위기를 바꾸려 하지도 않았다. 마치 회장이 어떤 선택을 하든 괜찮다는 듯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회장은 그 태도에서 묘한 편안함을 느꼈다. 누군가에게 기대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압박이 없는 상태. 그건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각이었다. 다들 날 움직이려 했지. 회장이 낮게 말했다. 당신은 다르군.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움직이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때 움직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조언도 설득도 아니었다. 단순한 개인의 생각이었다. 그러나 그 말은 이상하게도 회장의 마음에 오래 남았다. 회장은 다시 남자를 바라봤다. 이번에는 사람을 평가하는 눈빛이 아니었다. 오히려 자신과 같은 높이에서 마주하는 시선이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이 남자는 상금을 보러 온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결과를 바꾸려 하기보다 지금 이 상태를 인정하러 온 사람이라는 것을 말이다. 보좌진은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 시험은 회장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런데 그 목적을 부정하는 사람이 가장 오래 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점이 회장을 처음으로 흔들고 있었다. 그는 평생 누군가를 설득하고 누군가에게 설득당하며 살아왔다. 그러나 지금 이 남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 사실이 오히려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되고 있었다. 그날 회장은 결정을 미루었다. 탈락도 합격도 선언하지 않았다. 대신 남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일도 이 시간에 오게. 그 말은 사실상 처음으로 내린 초대였다. 시험이 아니라 대화를 위한 초대. 남자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조용히 방을 나갔다. 문이 닫힌 뒤 회장은 한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 누군가 나를 세우지 않아도
나는 아직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이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한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남자는 같은 시간에 회장실을 찾았다. 여전히 말은 많지 않았고 먼저 무언가를 요구하지도 않았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차를 마시거나 창밖을 함께 바라보는 시간이 대부분이었다. 회장은 이상하리만큼 그 시간이 불편하지 않았다. 누군가와 아무 말 없이 시간을 보내는 일이 이렇게 자연스러울 수 있다는 사실이 낯설게 느껴질 정도였다. 며칠이 지나서야 남자가 입을 열었다. 그날도 특별한 분위기는 아니었다. 회장은 평소처럼 창밖을 보고 있었고 남자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을 꺼냈다. 마치 지금이 아니면 안 될 이유라도 있는 듯. 그러나 결코 무겁지 않은 어조였다. 전 20년 동안 공장 경비원이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귀는 분명히 그 말에 집중하고 있었다. 남자는 말을 이어갔다. 밤 공기의 냄새, 새벽녘 공장 마당의 적막함, 순찰 시간마다 바뀌는 불빛의 각도까지 그의 이야기는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의 나열처럼 들렸지만 이상하게도 생생했다. 그건 누군가에게 들려주기 위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오래 남아있던 기억이었기 때문이다. 퇴직하던 날이요. 남자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아주 담담하게 덧붙였다. 아무도 배웅 안 했습니다. 그 말은 방 안에 조용히 내려앉았다. 회장은 그제야 고개를 돌려 남자를 바라봤다. 남자는 고개를 숙이지도 웃지도 않았다. 그저 사실을 말하고 있었다. 축하도 악수도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끝난 마지막 근무. 그는 그날 평소보다 조금 일찍 집에 돌아왔다고 했다. 집에 와서요. 전 하루 종일 앉아만 있었습니다. 남자는 자신의 무릎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TV를 본 것도 아니고 잠을 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다고 했다. 몸이 피곤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그동안 자신을 움직이던 이유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말이다. 일어설 이유가 없더군요. 그 말은 설명도 결론도 아니었다. 단순한 체험의 공유였다. 그러나 그 순간 회장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찻잔을 쥔 손가락이 아주 잠깐 흔들렸고 그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남자는 그 작은 변화를 보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날 이후 한동안은 계속 그랬습니다. 일어나도 갈 곳이 없고 앉아 있어도 괜찮았으니까요. 남자는 회장을 바라보며 말했다. 사람들이 보기엔 게으른 노인처럼 보였겠죠. 하지만 전 그게 게으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그때 자신이 처음으로 아무 역할도 없는 사람이 되었다고 느꼈다고 했다. 회장은 그 말을 들으며 자신을 떠올렸다. 회장직에서 물러나던 날 박수와 플래시 속에서도 이상하게 발이 떨어지지 않던 순간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지만 동시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던 그날의 기분. 그는 그동안 그 기억을 애써 외면해왔다. 하지만 남자의 이야기는 그 기억을 조용히 끌어올리고 있었다. 전 시간이 좀 지나서야 다시 일어났습니다. 남자가 말했다.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냥 앉아 있는 게 지겨워졌습니다. 그는 웃지도 의미를 부여하지도 않았다. 그저 그렇게 말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말은 회장에게 깊게 파고들었다. 누군가의 말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의 감정 때문에 움직였다는 사실이 말이다. 회장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바닥을 향해 있었고 숨은 이전보다 조금 느려져 있었다. 남자는 그 침묵을 방해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해야 할 말은 다 했다는 듯 조용히 기다렸다. 그 기다림에는 어떤 기대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날 대화는 그렇게 끝났다.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하고 나갔고 회장은 혼자 남았다. 문이 닫힌 뒤에도 그는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다만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아까 느꼈던 그 미세한 떨림을 곱씹고 있었다. 그것은 두려움도 분노도 아니었다. 오히려 아주 오래 잊고 지냈던 감각, 아직 감정이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다. 회장은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서지 않았던 이유는 다리가 아니라 이유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이유를 처음으로 누군가가 대신 설명해 주지 않고 스스로 마주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이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남자를 시험하고 있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같은 시간, 같은 자리. 회장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남자는 그 맞은편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이미 많은 말이 오갔지만 이상하게도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상태였다. 남자의 이야기를 들은 이후 회장은 예전처럼 창밖만 바라보지 않았다. 가끔은 바닥을, 가끔은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다. 생각이 많아진 사람의 시선이었다. 그날 회장은 처음으로 남자에게 물었다. 자네라면 나라면 어떻게 했겠나? 그 질문에는 답을 기대하는 뉘앙스가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참고용 의견을 묻는 듯한, 그러나 그 안에는 분명히 망설임이 섞여 있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이 조언을 자처했지만 회장은 단 한 번도 이렇게 묻지 않았다. 남자는 그 질문을 듣고도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잠시 생각한 뒤 아주 짧게 고개를 저었다. 전 회장님을 설득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 말은 이미 한 번 했던 말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다. 회장은 그 말의 끝을 기다렸다. 남자는 시선을 낮춘 채 조용히 말을 이었다. 회장님, 일어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문장은 방 안에 그대로 남았다. 위로도 아니었고 체념도 아니었다. 어떤 방향도 강요하지 않는 말이었다. 회장은 그 문장을 머릿속에서 몇 번이고 되뇌었다. 일어나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누구도 해주지 않았던 말이었다. 사람들은 늘 그에게 일어나야 할 이유를 말했다. 하지만 괜찮다고 말해준 사람은 없었다. 남자는 그 말을 던지고 바로 설명을 덧붙이지 않았다. 그 침묵은 의도적이었다. 회장이 그 말의 무게를 혼자 받아들이도록, 해석하도록 남겨두는 침묵이었다. 잠시 후 남자는 다시 입을 열었다. 이번에도 길지 않았다. 다만 앉아서 끝낼 인생인지 앉아 있다가 끝난 인생인지는 회장님이 정하셔야죠. 그 말은 선택을 요구하지 않았다. 명령도 설득도 아니었다. 그저 두 가지 가능성을 나란히 놓아주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 두 문장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 앉아서 끝낼 인생과 앉아 있다가 끝난 인생. 단어 하나의 차이였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전혀 달랐다. 회장은 그 문장을 듣는 순간 가슴 어딘가가 서서히 조여오는 느낌을 받았다. 누군가에게 떠밀려서는 인생과 스스로 선택해 일어나는 인생. 그 차이는 지금까지 그가 살아오면서 수도 없이 강조해왔던 가치였다. 그는 평생 선택하는 사람으로 살아왔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자신에 대한 선택만은 멈춰 있었다는 사실이 선명해졌다. 남자는 그 말을 끝으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추가 설명도 여운을 강조하는 말도 없었다. 마치 해야 할 말은 거기까지였다는 듯 그는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회장은 그 침묵 속에서 처음으로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다.
나는 지금 앉아 있는가 아니면 멈춰 있는가. 그날의 대화는 짧았다. 남자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했다. 회장은 그를 붙잡지 않았다. 다만 그가 문을 나서기 전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일은 오지 않아도 되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이별인지 배려인지 묻지 않았다. 그 역시 결과를 요구하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문이 닫히고 회장실에는 다시 혼자만 남았다. 그러나 이전과는 달랐다. 회장은 더 이상 창밖만 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두 발을 내려다보았다. 담요 아래에 가려져 있던 발끝, 오랫동안 의식하지 않았던 존재였다. 그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지만 그날 밤 쉽게 잠들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문장만이 계속 맴돌고 있었다. 일어나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은 자유였다. 동시에 책임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회장은 깨닫기 시작했다. 누군가가 자신을 세우지 않아도, 누군가가 밀지 않아도 이제 선택은 오롯이 자신의 몫이라는 사실을. 그날 남자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 회장은 평생 중 가장 많은 말을 스스로에게 듣고 있었다. 그로부터 사흘이 지났다. 그 사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회장은 여전히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회장실의 풍경도 바뀌지 않았다. 보자진은 그 남자가 다시 나타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누구도 그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시험이 끝났는지 아직 진행 중인지조차 애매한 상태였다. 회장 역시 아무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 그저 이전보다 더 조용해졌을 뿐이었다.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새벽이었다. 회장실은 불이 꺼져 있었고 건물 전체도 깊은 잠에 들어 있는 시간이었다. 그날의 기록은 우연히 남았다. 보안팀이 다음날 CCTV를 점검하다가 회장실 카메라에서 짧지만 이상한 장면을 발견한 것이다. 아무도 출입하지 않은 시간, 회장실 안에서 미세한 움직임이 포착됐다. 화면 속 회장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한동안 움직임이 없었다. 그저 그대로 앉아 있었다. 몇 분이 흘렀을까 그는 아주 천천히 몸을 앞으로 숙였다. 마치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처럼, 그러나 서두르지 않았다. 손이 휠체어 손잡이를 놓았고 바닥을 더듬듯 짚었다. 그 동작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웠다. 실패해도 괜찮다는 태도였다. 그리고 그는 일어났다. 누군가 도와준 것도 아니었고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것도 아니었다. 성공을 확인해 줄 사람도 박수를 쳐줄 사람도 없었다. 그저 혼자 있는 방에서 그는 스스로의 힘으로 휠체어에서 벗어났다. 몇 초간 그대로 서 있었다. 균형을 잡기 위해서도 감각을 확인하기 위해서도 아니었다. 그 순간을 느끼기 위해서였다. 그는 걷지 않았다. 다시 앉지도 않았다. 그저 서 있었다. 그 장면에는 어떤 극적인 음악도 감동적인 연출도 없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 기적이었다. 다리가 회복된 기적이 아니라 마음이 움직인 기적이었다. 그는 누군가를 위해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 상금을 떠올리지도 않았다. 그저 아주 단순한 이유였다. 앉아있기 싫어졌을 뿐. 그게 전부였다. 다음 날 아침 회장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와 같이 사람들을 맞이했다. 하지만 보자진은 이미 알고 있었다. CCTV 속 장면을 본 이후 그들은 말을 아꼈다. 회장 역시 그 사실을 굳이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그날 오전 그는 한 가지 지시만을 내렸다. 그분에게 연락하게. 며칠 뒤 그 전직 경비원은 다시 회장실에 섰다. 이번에는 휠체어가 아닌 의자 옆에 서 있는 회장을 보게 되었다. 그는 놀라지 않았다. 기뻐하지도 감격하지도 않았다.
마치 예상했던 일처럼 그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회장은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약속은 지켜야지. 그렇게 100억의 주인이 정해졌다. 절차는 조용히 진행됐다. 불필요한 홍보도 과장된 발표도 없었다. 그러나 이 사실은 곧 알려졌다. 기자들이 몰려왔고 같은 질문이 반복됐다. 비결이 뭡니까? 어떻게 회장님을 일어서게 만드신 겁니까? 그 질문들은 늘 어떻게에 집중돼 있었다. 그 남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전 세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덧붙였다. 그분이 일어날 자리를 비켜줬을 뿐이죠. 그 말은 사람들을 잠시 멈추게 만들었다. 누군가를 세운 비법을 기대했던 이들에게 그 대답은 너무 단순했고 그래서 더 깊게 남았다. 회장 역시 기자들 앞에 섰다. 그는 오랜만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나를 세운 건 설득이 아니라 존중이었다. 그 말은 짧았지만 그의 인생 전체를 요약하는 문장이었다. 그는 평생 사람을 움직여온 사람이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자신을 움직인 것은 누군가의 말솜씨도 논리도 압박도 아니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두어준 한 사람의 태도였다. 이야기는 그렇게 끝난다. 기적은 요란하게 오지 않았다. 누군가를 밀어올리는 방식으로도 오지 않았다. 사람은 일어날 준비가 되었을 때 스스로 일어난다. 그리고 그때 필요한 건 말이 아니라 기다려줄 자리 하나뿐이라는 사실을 이 이야기는 조용히 남긴다.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은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결국 회장이 일어선 게 핵심 아니었나? 100억이라는 결과가 중요했던 이야기 아닌가? 하지만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일어섰다는 사실보다 어떻게 일어섰는가가 있습니다. 사람은 억지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아무리 정답 같은 조언이라도 그 사람이 스스로 움직일 마음이 없다면 그 말들은 모두 벽에 부딪혀 흩어질 뿐입니다. 회장 앞에 섰던 수십 명의 사람들은 모두 틀린 말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말은 옳았고 논리적이었고 누구에게 들려줘도 고개를 끄덕일 만큼 완성도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상대가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가 빠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회장을 일으키고 싶어 했지만 회장이 왜 앉아 있는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회장을 설득하려 했지만 회장이 설 자리를 만들어주지는 않았습니다. 반면 마지막에 들어온 그 남자는 회장을 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말을 했습니다. 일어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말은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말은 체념도 아니었습니다. 그 말은 존중이었습니다. 당신이 앉아있기로 선택했다면 그 선택조차 당신의 것이라는 인정, 당신의 인생을 타인이 대신 결정하지 않겠다는 선언, 그 태도가 회장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사람은 누군가가 밀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선택이 존중받고 있다는 확신이 들 때 비로소 스스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기적은 박수와 환호 속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의 조용한 회장실,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게 찾아왔습니다. 그 순간 회장은 누군가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금을 걸어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더 이상 앉아있는 자신의 모습이 자신답지 않다고 느꼈을 뿐입니다. 그 깨달음은 누군가의 말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침묵이 남겨준 공간에서 자라났습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를 돕고 있다고 생각하며 그 사람의 선택을 빼앗습니다. 이게 너를 위한 거야. 지금 이게 맞는 선택이야. 나를 믿고 따라와.
하지만 그 말들 속에는 상대를 위한 배려보다 내가 옳다는 확신이 더 많이 담겨 있을 때가 많습니다. 진짜 도움은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비켜서는 일입니다. 말을 보태는 것이 아니라 말이 없어도 괜찮은 자리를 만들어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 진짜 상금을 받은 사람은 회장을 세운 사람이 아니라 회장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자리를 비켜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가장 어려운 일을 했습니다. 참아냈고 기다렸고 상대의 선택을 끝까지 믿어줬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의 질문은 회장에게서 우리에게로 옮겨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군가를 세우려 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 사람이 일어설 수 있도록 조용히 한 발 물러서고 있나요? 사람은 억지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스스로 일어서고 싶어질 때까지 기다려주는 사람만이 진짜 상금을 받습니다. 그 상금은 돈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고 신뢰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당신의 곁에 떠오른 얼굴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말해야 할지보다 어디까지 비켜줄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당신이 비켜준 그 자리에서 누군가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일어서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겁게 영상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을 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